네, 지난 그 비디오 렉처에서 그 quantitative, qualitative transition problem에 관련된 문제를 연습했고, 자, 이번에는 그 physics 2에 해당하는 paragraph length argument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 문제는 2019 last year에 나왔던 free response 퀘스천 문제고, 전체 문제 셋 중에 number 1이니 그 paragraph length 문제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아직 다운받지 않은 학생은 아래에 붙어 있는 링크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 링크를 못 찾겠으면 구글에서 AP Physics 2 그 2019 Free Response라고 치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트레지 리마인드 합시다. 첫 번째 스트레지와 두 번째 스트레지는 그 전체를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 이 작업이 귀찮은 작업 같지만 이 작업을 함으로써 그 뒤를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을 빠르게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읽는 게 급할수록 이 부분을 한번 쫙 빠르게 스캔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알맞은 시간 배분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Stage 5. 여러분의 첫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이 agree, disagree, yes or no 이런 식의 질문이 A is greater or B is greater.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주 straightforward한 답을 제일 먼저 first sentence에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습할 그 세트에서의 문제에서 보면 이런 식의 yes나 no나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explain 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센텐스가 yes, no 아니면 agree, don't agree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 번째 센텐스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애들이 스테이트먼트가 첫 번째 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첫 번째 센텐스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퀘이션이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면 항상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만큼 학생의 그 생각을 깔끔하게 전개시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제에서 리스트릭트를 하지 않는 한 이퀘이션과 다이어그램, 그래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아직 문제를 안 읽으신 학생은 비디오를 잠깐 멈추고 일단 전체 문제를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를 치세요.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디오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학생들은 이미 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할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 전체적인 문제의 앞부분에 나오는 조건인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얘기일까요? 선생님이라면 파지티브 찰지가 움직인다. 자, 문제를 쭉 읽으면서 이거 지금 찰지 파리클이 매그네틱 필드로 움직이고 일렉트릭 필드로 움직이고 이런 식의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 파지티브 찰지가 일렉트릭 필드라면 찰지가 파지티브냐 네기티브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폴스를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거고, 매그네틱 필드라면 오른손 법칙을 쓸 것이냐 왼손 법칙을 쓸 것이냐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찰지의 파지티브 네기티브는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 다음에 constant speed로 일단 traveling해서 들어간다. 처음에는 어떤 force가 없는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ntains 어떤 region을 통과하는데 그 region box가 constant uniform field. electric field라고 얘기도 안 하고 magnetic field라고 얘기도 안 하네. 뒤에 가서 읽으면서 다 분명히 풀리겠지만 이거는 그러면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가 다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field가 어떻게 드는지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스페시픽하게 여기를 읽으면서 이건 일렉트릭 필드 아니면 매그네틱 필드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왔더니 유니폼 필드래 왜 굳이 스페시픽을 안 했을까? 이게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Effect of gravity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래비티는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어쨌든 일렉트릭 필드 아니면 매그네틱 필드라는 거네 라는 거를 감을 잡고 넘어가는 거죠. 자, 2번 B번에 가서 이렇게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은 생략했어요. 앞에 부분에 A하고 B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 이렇게 매그네틱 필드나 일렉트릭 필드를 들어갔을 때 어떤 식의 방향을 받느냐 뭐 이런 거는 빼고 우린 지금 선생님은 지금 패러그래프 랭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 할 것이냐라는 설명을 하려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읽어드려야 되는 것은 앞에 부분은 조건이고 중요한 건 내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Why some protons exit the region at point 1 and other exit at point 2. 누구는 위로 가고 누구는 밑으로 가고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하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explain 하는 거예요. explain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어떤 애들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애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면 학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가 뭔지를 얘기해야 돼요. 여기가. 중심이 뭔지. 그러니까 왜 뭐보다 이쪽으로 가고 뭐보다 이쪽으로 가는 거냐? 왜 어떤 애는 라이트로 쏠리고 레프트로 쏠리느냐? 이거는 어떤 애가 도대체 안 쏠리는데 를 먼저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거보다 이쪽, 그거보다 이쪽 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explain 하려는데 그 이유가 포인트 2로 가고 포인트 1, 포인트 2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놈이 안 휘냐?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first sentence가 돼야겠죠. 이런 생각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explain 해야 될 때 이런 게 하나의 스트레티지죠. 우리가 어떻게 explain을 할 것이 explain 하는데 그럼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때 커지고 어떨 때 작아지느냐?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어떨 때 안 변하냐? 어떨 때 안 변하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미 문제를 다 읽어봤겠지만, 그래서 알겠지만, 이 문제는 일렉트릭 필드에서와 매그네틱 필드 내부에서의 찰지가 받는 힘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문제 살짝 놓고, 그거랑 상관없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일렉트릭 필드 내부에서 찰지가 받는 힘과 매그네틱 필드에서 찰지가 받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렉트릭 필드에 찰지가 들어가면, 일렉트릭 필드 내에서 찰지가 받는 힘은 QE, 일렉트릭 필드 값이고, 매그네틱 필드에서 매그네틱 필드에 찰지가 들어갔을 때 받는 포스의 크기는 QVB sin theta 이렇게 되죠. 자, 찰지 Q인 애가 일렉트릭 필드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포스는 벡터니까 방향인데 Q가 파지티브라면 same direction, Q가 네게티브라면 opposite direction. 당연한 이야기죠. 자, 얘는 벡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왜? 이게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쓰죠. 오른손 법칙을 써가지고 오른손으로 FBI를 해가지고 자 해서 F 아래쪽서부터 FBI 또는 velocity 여기서는 이제 charge particle이니까 velocity가 되겠죠. 이 방향을 맞춰주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고 이건 positive charge일 때 이야기고 만약에 negative charge라면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써가지고 아래에서부터 FBI 가장 외우기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FBI 무슨 palm direction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three finger를 사용해서 방향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래쪽서부터 FBI로 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죠. 자, 중요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꼴이 F equal mg와 매우 닮았죠. Gravitational force mg와 electric force qe의 가장 비슷한 점은 뭐냐면 charge q인 애가 electric field에 들어간다라면 mass m인 애가 gravitational field에 들어간다라면 without any other condition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qe or mg이기 때문에 if charge q stay in the electric field and the mass m is in the gravitational field, then there must be, no exception, there must be electric force on it and gravitational force on it. 얘네들은 무조건 force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gravitational field 안에 mass가 있는 애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애가 gravitational force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charged particle이 electric field 내부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얘가 force를 받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 force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charged particle이 uniform motion을 하거나 아니면 be at rest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면 이건 force가 없는 게 아니라 net force가 제로, 즉 얘네들의 이 force를 밸런스 시켜줄 수 있는 다른 force가 무조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 force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force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려면 밸런스가 되는 거지 disappear 하는 경우는 없다. 이와 반해서 magnetic field 내부에 charge가 들어갔을 때는 charge가 Q인 애가 magnetic field에 들어갔다 force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considering 해야 되는 팩터가 두 개 더 있죠 지금. 그래서 Q하고 B magnetic field가 non-zero value인다 하더라도 force는 제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언제? velocity가 제로라면. 그러니까 velocity가 제로라는 게 뭐예요? 안 움직인다라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여기 매그네틱 필드인데 charge 두 개를 거기 이렇게 갖다가 손에 놓고 가만히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는 순간 일렉트릭 필드에 집어넣은 애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에 따라서 쿵 하고 위로든 아래로든 어디로든 그 일렉트릭 필드 방향에 따라서 엑셀레이팅 당해야 돼요. 만약에 그 폴스밖에 없다라면. 근데 얘는 매그네틱 필드 내부에 charge 파티클을 갖다 놨지만 벨로시티가 제로라면 가만히 놓고 손을 뗀다면 얘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른 폴스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벨로시티가 제로면 Q가 얼마든 B가 얼마든 사인 세타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매그네틱 폴스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만약에 움직이는데 벨로시티가 있긴 있는데 세타가 제로라면 또는 세타가 180°라면 이 180°나 세타가 제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매그네틱 필드와 same 방향으로 또는 opposite direction으로 매그네틱 필드와 패러럴하게 charge 파티클이 움직인다라면 그러면 sin 세타가 제로 또는 180° 그러면 sin 세타가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벨로시티가 얼마든 charge가 얼마든 매그네틱 필드가 얼마든 상관없이 force가 무조건 제로가 되죠. 이건 처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앵글이 매그네틱 필드하고 패러럴하다면 얘는 force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유니폼 모션입니다. 무조건 유니폼 모션. 컨스탄트 스피드로 같은 방향으로 매그네틱 필드와 평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 내부에서는 charge 파티클이 매그네틱 필드에 있으면서도 force를 전혀 느끼지 않아서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유니폼 모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다른 force가 involve해서 내 force를 제로로 만든 거지 일렉트릭 force 하나만 갖고서는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일렉트릭 force와 매그네틱 force를 비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어떤 리전이 있어요. 여기에 charge 파티클이 직진을 합니다. constant velocity로 들어가는데 어떤 애는 이쪽으로 나가고 어떤 애는 이쪽으로 나간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이에요. 저기 매그네틱 필드와 일렉트릭 필드가 동시에 겹쳐 있는 곳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매그네틱 폴스와 일렉트릭 폴스가 동시에 저 오브젝트에 그 charge 파티클에 그 어플라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파지टि브 charge 파티클이 이쪽으로 가는데 일렉트릭 필드 방향, 매그네틱 필드의 방향을 다 줬으니까 방향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알다시피 일렉트릭 폴스가 upward가 되고 매그네틱 폴스가 downward가 되는데 자, 누구는 위로 가고 누구는 밑으로 간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기준점이다. 누가 안 도냐? 누가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 안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위로도 디플렉트가 안 되고 아래로도 디플렉트가 안 된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두 개의 폴스가 밸런스. 이게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일렉트릭 폴스는 위로, 매그네틱 폴스는 위로 갔다면 뭐야? 일렉트릭 폴스가 크단 얘기지. 밑으로 갔다면 뭐겠어요? 매그네틱 폴스가 크단 얘기예요. 그냥 중심으로 그냥 갔다라면 일렉트릭 폴스랑 매그네틱 폴스가 밸런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QE와 QVB가 sin 90°니까 지금 sin 세타는 1이 됐고 두 개가 밸런스 되는 상황. 그럼 QQ 떨어지고 charge가 상관이 없다. velocity는 일렉트릭 필드와 매그네틱 필드의 레이시오로 결정된다. 자,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결정해요? 일반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여기다 깔 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패러렐 플레이트 깔아가지고 패러렐 플레이트에다가 여기 사이가 거리가 D가 되고 여기다가 볼티지 V를 연결하면 볼티지 V가 일렉트릭 필드의 distance between the two plate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 두 개 사이의 거리와 거기에 어플라이는 볼티지를 갖고 일렉트릭 필드를 결정할 수 있죠. 매그네틱 필드는 거기다 내가 자석을 어떤 놈을 갖다 놨느냐 갖고선 결정할 수 있거나 솔레노이드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 E, B 전부 다 일렉트릭 필드 값도 그렇고 매그네틱 필드 값도 그렇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내가 필요한 벨로시티가 있다라면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요 벨로시티를 갖고 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로 나오는 애를 쓰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벨로시티 셀렉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나 이런 거 쓸 때 우리가 사용하는 기구의 원리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바꿔서 어떤 애가 원으로 가냐 밑으로 어떤 애가 뒤로 가냐 밑으로 가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매그네틱 폴스가 세면 즉 V가 크면 빠르면 밑으로 가고 일렉트릭 폴스가 크면 즉 매그네틱 폴스가 약하면 즉 벨로시티가 느리면
위로 간다가 되겠죠. 기준은 뭔데? 만약에 velocity가 same as the ratio of the electric field and the magnetic field, then the particle will not be deflected either up or down and just go straight. 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밸런스 되면 가운데로 간다. 가 첫 문장. 근데 만약에 velocity가 빠르거나 느리면 위든 아래든 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설명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이퀘이션을 보여준다라면 설명을 하는데 더 깔끔하게 들어갈 테니까 이 이퀘이션을 위해서 전체적인 패러그래프를 설명하면 완벽한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예제 example 답안을 보면 이건 뭐 유일한 답이 아니죠. 다 알다시피 그냥 suggest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첫 문제, a charged particle can travel through a region without deflection if the net force on it is zero. This means that the electric force and the magnetic force must be equal and opposite to each other, and the charged particle must travel with a certain velocity to satisfy this condition. 그래놓고 그 컨디션을 설명하고 있는 이퀘이션 두 개를 적어줬죠. 그러면 얘가 이게 두 개가 같아서 이 문장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이퀘이션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V가 크다면 얘가 큰 거고 V가 작다면 이쪽이 작아진다라는 거를 클리어리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설명 If the velocity of the charged particle is slower than v, then the upward electric force is greater than the downward magnetic force and the particle can be deflected to point 1. If the velocity of the charged particle is faster than v, then the particle can be deflected to the point 2 as the magnetic force is greater than the electric force. 라고 쓰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요구하는 정확한 답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런 패러그래프 아규먼트를 쓸 때는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는 답이 무엇이냐, 뭘 쓰라고 그러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뭘로 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mathematically 생각을 해보는 게 좋고, 그 quantitative, qualitative에서 했던 것처럼 mathematical한 expression이 정리가 되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답안지를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직스나 케미스트리 이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math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math로 우리가 이퀘이션을 세울 수 있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그걸 센텐스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만약에 이퀘이션은 내가 어디서 포뮬러를 베껴가지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라틴어로 그걸 설명해 놨는데 난 라틴어를 읽을 줄 몰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math는 one of the language이기 때문에 math를 expression을 알고 있다라면 그거를 말로 바꾸는 거는 항상 가능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습을 한다라면 우리가 익스프레션만 본다라면 말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겠죠. 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